인테리어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선택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특히 바닥재는 장판, 강마루, 원목마루, 강화마루, 데코타일, 타일 등 종류도 너무 많고 누구는 장판이 최고다, 누구는 무조건 강마루다 말들도 다 달라서 도무지 어떤 바닥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대표인 남편이 알려준 실제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장판, 마루, 타일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에게 맞는 바닥재는 어떤 건지 제가 이해한 대로 쉽고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바닥재 선택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장판. 장판은 유독 좋다 안 좋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바닥재인 것 같아요. 근데 장판 자체가 좋다 나쁘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장판도 장판만의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판 시공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시공되고 있는 바닥재라고 생각해요. 일단 장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가격이에요. 물론 두께가 5T 이상 되는 장판은 비용이 강마루 못지않게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2에서 3T 정도의 두께의 장판이라면 어떤 바닥재보다도 저렴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음새가 거의 없고 액체류가 흘러도 닦아내기 편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4에서 5T 정도 되는 두께의 장판은 강마루나 타일에 비해서 쿠션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장판만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의 편의성이나 비용만 생각하면 장판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인테리어에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나 마감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장판을 추천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바닥에 습기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바닥에 습기가 생길 수 있는데 확장이나 바닥 공사를 하면서 새로 미장한 바닥이 아직 덜 말라서 남아있던 수분이 올라올 수도 있고 여름이나 겨울철에 실내 온도랑 바닥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곳에서 결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쉽게 발견하기 힘든 미세한 누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장판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판 밑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구조이고 알아차리기도 힘들어서 장판이 시공된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할 때 장판을 걷어보면 곰팡이 없는지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예요. 또 무거운 가구를 오래 올려두면 눌림 자국이 생길 수 있고 날카로운 물건에 찍히거나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패턴이나 질감이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성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거나 장판의 단점보다는 바닥재의 쿠션감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장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장판을 선택했다면 제품의 두께나 디자인만 볼 게 아니라 시공 전에 우리 집 바닥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는지, 울퉁불퉁한 곳은 없는지도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강마루.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많이 시공되는 바닥재는 뭐니 해도 강마루일 거예요. 저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바닥재가 강마루인데 가격, 디자인, 내구성, 관리의 편의성 등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좋거나 나쁘기보다 전체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바닥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장판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타일이나 원목마루에 비하면 합리적이고 요즘은 표면의 질감이나 패턴도 워낙 잘 나와서 사진으로만 보면 원목이나 타일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괜찮은 제품들도 많아요. 또 장판보다는 단단해서 가구 눌림에는 비교적 강하고 타일보다는 덜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무난한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다만 강마루도 단점은 있어요. 무거운 물건 같은 걸 떨어뜨리면 찍힐 수 있고 물을 오래 방치하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변색이나 들뜸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접착해서 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려면 장판보다는 공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강마루는 디자인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관리도 너무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가장 실패 가능성이 적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강마루 제품을 선택할 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똑같은 강마루라고 해도 시공하는데 평당 10만원도 안 하는 제품부터 20만원 정도 하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이게 강마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구성도 안 좋고 질감이나 패턴도 싸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평당 10만원 중간대 선에서 시공 사례도 충분히 많고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일반적인 마루 말고 타일형 강마루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타일형 강마루를 시공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타일형 강마루는 일반 마루에 비해서 바닥 평탄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닥의 평탄도가 좋지 않으면 아예 시공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시공을 하더라도 바닥이 떠 있어서 밟을 때마다 텅텅 소리가 나는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시공하려면 바닥에 전체적으로 수평 물탈이라는 작업이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이 시공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생각보다 바닥 공사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판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공할 때 잘라내고 남는 자재가 많아져서 일반 강마루에 비해서 로스율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똑같은 급의 마루를 선택하더라도 타일형 강마루를 시공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마루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는 아니어도 타일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목마루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해 볼게요. 원목마루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는 바닥재는 아니에요. 일단 가격도 비싼데 찍힘이나 스크래치 같은 생활 흔적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원목마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진짜 나무에서 느껴지는 질감과 색감, 촉감은 아무리 필름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생활 흔적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자로 느껴질 수 있지만 원목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에이징되는 과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나 관리 편의성보다는 자연스러운 질감과 고급스러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겐 원목마루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타일. 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디자인이에요. 고급 아파트나 펜트하우스, 호텔 같은 공간을 보면 거실 바닥까지 큰 타일로 시공한 경우가 많잖아요. 분절선을 최소화해서 큰 타일을 시공하면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고 넓어 보이고 마루에서는 내기 힘든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나 오염에 강하고 표면이 단단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물걸레질이나 청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타일을 굉장히 편하게 느끼기도 해요. 이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우선 타일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시공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타일은 겨울에 난방을 켜도 장판이나 강마루처럼 금방 따뜻해지지 않고 데워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난방을 끄지 않고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집이 아니라면 생활하면서 아주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봄이나 가을처럼 난방을 켜기 애매한 시기에 맨발로 생활하면 장판이나 마루보다 확실히 차갑다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또 아무래도 딱딱한 바닥재여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고 물청소나 관리가 편한 바닥을 원하고 딱딱한 보행감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타일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바닥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집에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있거나 집에서 맨발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면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타일 특유의 단단하고 차가운 촉감이 불편하지는 않을지 먼저 생각해보는 걸 추천해요. 정리해볼게요. 바닥재는 어떤 자재가 무조건 가장 좋다기보다는 사용 가능한 예산과 우리 집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가성비와 쿠션감을 중요시한다면 장판, 디자인과 관리, 가격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강마루,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한 내구성이 중요하다면 타일, 그리고 관리가 조금 까다롭더라도 진짜 나무가 주는 질감과 고급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원목마루, 이렇게 생각하면 더 선택하기 쉬울 거예요. 바닥재는 한번 시공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오늘 이야기한 내용만 잘 기억해뒀다가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인테리어 대표인 남편에게 대신 물어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